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에이폼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려진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조호진 타케온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재계에서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항 중에 RSU라는 RSU. 예, RSU라는 이제 임직원에 대한 기업 보상 책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번 가져왔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Restrict Stock Unit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 예, 예.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현재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그룹이고요. 뭐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좀 자산의 규모나 네. 회사의 위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하나그룹이 RS를 갖다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지난달 4일 날 네. 그 하나에서 이제 관련된 세 개 회사에서 RSU를 김동관 부회장한테 지급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아, 공시에 나온 내용이군요. 예, 공시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시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 물론 공시 그 1월 4일 공시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분기 보고서라든지 네네. 사업 보고서를 뒤져보면 나오긴 하는데 예. 1월 4일 날 공시는 뭐냐면은 세 개 회사에서 김동관 부회장한테 RSU를 지급했다고 개별적으로 공시를 했다. 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업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면 RSU의 존재를 예. 아실 수 있지만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드물다고 보고 그래서 1월 4일 공시 때문에 좀 많이 좀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RSU가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어떻게 활용이 된 그러니까 사례인가요? RSU는 약간 한글로 읽어주신 대로 네. 주식 보상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주식 보상. 예, 그다음에 이 RSU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10년이라는 하나그룹은 10년을 못 박았습니다. 네네. 특정 기간 동안이 지나야지 너의 소유권이 된다. 아,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세 가지 좀 특징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식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 최근에도 뭐 뉴스에 종종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별로 작년에 반도체 사업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원래 PSI라고 해서 네.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센티브가 빵. 음. 근데 스마트폰 사업부는 인센티브가 600%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 RSU도 사실 그런 보상책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그룹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근데 하나그룹의 입장을 하기에는 너무나 액수가 크고 네.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그 해당 예를 들면 김동관 부회장한테 세 개 회사에서 합치면은 300억 정도의 주식을 준 것인데 10년이 지나면 이 주식 가치가 10배가 뛰면은 3천억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5배가 뜨면 1,500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인센티브 준 것과는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이게 위법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했을 텐데요. 예, 예. 예. 사실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RSU라는 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한테 야 네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주식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톡옵션이거든요. 그렇죠. 주식 매수 우리 정식 용어는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예. 그러니까 RSU도 사실은 네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후에 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그 주식의 또 절반은 현금으로 줄게. 절반은 만약에 100억 이번에 김동관 부회장이 총 300억 정도의 RSU를 1월 4일 종가 기준 300억 정도를 받았는데 네.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뭐 3천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은 3천억 중에서 1,500억은 주식으로 가져가고 1,500억은 이제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 공시 내용에 이제 예. 표에 나오는 게 예. 보면은 저기서 이제 비율이 나오고 예. 주식이 이동한 게 최근 일이네요. 1월 그러니까 4일 날. 맞습니다. 그래서 26만 5,750주가 아까 말씀드린 RSU를 갖다가 준 거고요. 아. 이 회사 말고 다른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합치면 총 한 그 4일 종가 기준으로 한 298억, 3천억, 300억쯤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스톡옵션 일종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스톡옵션은 사실은 지분이 10% 이상 주주거나 김동관 부회장은 특수관계자에게는 부여하지 못하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면으로 보기에는 RSU나 스톡옵션이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이 스톡옵션에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RSU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이제 연장해서 생각하시는 거죠? 연장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상법은 이제 스톡옵션을 김동관 그 부회장한테 특수관계자는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는데 네. RSU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아, 명시적으로 RSU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그 틈을 비집고 법적 사각지대를 비집고 나서 김동관 부회장한테 무려 300억이라는 그 가치를 갖다가 지금 300억이 아까 말씀한 대로 네. 회사가 잘 되면 예. 10년이 지나면 10배가 되면 3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다가 김동관 부회장에 부여했다. 법적 사각지대를 틈타서 라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근데 예. 스톡옵션은 금지 조항인데 RSU에 대해서는 왜 감독 당국이 이거를 언급하지 않고 규제가 예.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예전에 하나그룹의 세계회사에도 네.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에게 RSU를 지급했다는 게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4년간 사실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네. 사실 방치하고 있었다. 좋게 말하면 방치하고 있었고 예. 나쁘게 말하면 너무 관심과 소홀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고 네. 4년 전부터 하나그룹은 이제 김동관 부회장에게 RSU를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이랑 금감원 당국은 알았을 터인데 네. 그러면 야 아무리 상법이 없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그룹에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제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기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제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월에 다시 이제 RSU가 시행이 됐고. 예. 한번 들여다 보겠네요, 그럼. 예, 들여다 볼 것이고 예. 결국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치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공시에 많은 분이 일반인들은 모르시면 바뀐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복형 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임원이 퇴임을 하면은 네. 퇴임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회사의 주식이 얼마라는 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아, 퇴임하면서도. 퇴임하면서 원래 공시에 돼 있었는데 예, 예. 과거의 문재인 정부까지는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퇴임하면서 내가 얼마 주식 갖고 있다는 거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복현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 기업들에게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마다 퇴임한 임원들이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규정이 사실은 활성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RSU 규정이 4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복현 체제가 들어서면서 하나그룹에 이 RSU를 지급을 하는데 RSU 지급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시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더 RSU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건 이 고의로 그랬건 뭐 실수였건 뭐 들여다보지던 소홀함에서 기인했건 간에 예, 예. 하여튼 RSU가 이게 편법으로 사용이 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재계 전문가들도 이걸 의견이 알고 있을 거 계신 분도 아니에요, 계시고 그죠? 예. 제가 이걸 갖고 취재를 했더니 몰랐다. 아, 몰랐고 생소한 일이군요. 예, 하지만 요 사안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세 가지 정도를 짚으셨습니다. 예, 예. 그 세 가지 정도 하나는 뭐냐면 이거 결국 RSU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야 너 월급 많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사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종의 무상증자, 유상증자의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들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김동관 부회장 같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네. 사익 편취를 이사들이 몰아준 것이다. 그렇군요. 그럼 이사들의 배임이다. 이 점을 이제 짚으셨습니다. 인하대 김진방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짚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 이사들의 결의가 있어야 됐고 예. 또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김동관 부회장이 다 이사로 재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로서 이걸 결의를 하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걸 결의했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이렇게 어렵게 RSU 같은 방식을 안 쓰고도 예, 예. 그냥 성과급으로 돈으로 지급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뭐 제가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아니 왜냐하면 예. 아무리 주요 주주고 하더라도 예. 회사에서 일하고 그 공로를 인정이 되면은 예, 예. 뭐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인센티브는. 예. 그리고 사실은 요즘 좀 줄긴 했지만 예전에는 종종 어떤 그 재벌 총수들이 네. 연간으로 받는 그 소득이 100억, 200억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하듯이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그렇게 자산을 늘리고 이번에 금액도 싶으면은 300억이라 그랬으면 뭐 그렇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한 5년에 나누어가지고 나눠서 주면 되고. 뭐 각자 회사니까 게다가 100억씩 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눠서 주면은 예, 예. 사실은 뭐 또 그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닌데 왜 그러면은 굳이 임금이라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RSU라는 좀 생소한 방법을 택했는가? 네. 라는 점도 역시 김진만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뭐냐면은 세금을 탈루한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씩 만약에 연봉을 받았다면 현재 가끔세 올리는 50%가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금액을
그 주식에 대한 스톡 옵션으로 많이 환원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 자본시장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이 징수가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세율이 불과 20%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30%의 이득이 김동관 부회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30%인데 최소 4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00억이라 친다면 30%는 90억이라는 세금을 김동관 부회장은 절세를 했다 볼 수도 있고 네.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탈세했다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건 RSU가 이런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툴인데 예. 금융감독 당국이 이걸 좀 신경을 써서 들여다보고 스톡 옵션에 대해서만 규제되는 게 아니라 RSU도 좀 규제가 확실히 명문화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주요 그룹에서는 이제 하나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자 좀 이 정도면 시행하고 뭐 있는데 이 하나그룹 얘기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금감원에서 네. 당국에서 제재하지 않을 때는 예. 다른 그룹도 아니 다른 총수들도 야 김동관 부회장 그런 식으로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을 봤을 때도 차제의 금감원에서 칼을 뽑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건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을 해서 네. 스톡옵션 외에도 이런 RSU를 갖다가 반영을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 부분을 제가 국회에 질의했을 때 국회 관계자 이제 그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RSU를 금지하도록 반드시 제정할 것이다. 다음 국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대를 예,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규제 사각지대 RSU 관련된 얘기 조진 탁현 뉴스 대표님과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